네, 저는 이제 월급을 한 200만 원 받던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는데요. 2년 만에 저는 1억 원을 좀 모으게 되었습니다. 사실 월급 받은 것을 뭐 하나도 안 쓰고 단순히 모으기만 해도 1억 원을 모으려면 대략 한 5년 정도가 걸리죠. 그러니까 사실 2년 만에 1억 원을 모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굉장히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기간에 돈을 번 방법이 좀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투자에서 사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좀 행동이죠. 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투자가 망하면 그 빚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억 원을 모으면서 만든 저만의 규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그 1억 원을 만들었던 주식 종목과 투자 방법 그리고 이제 저만의 새로운 투자 규칙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투자 규칙 두 가지는 이제 첫 번째는 현재보다 소득, 그러니까 수익을 좀 높여서 여윳돈을 크게 만들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자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빚내서 투자를 하지 말자입니다. 사실 많은 부자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시드머니를 좀 모아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좀 20대 실컷 놀다가 좀 현실을 깨닫고 돈을 어떻게 모으지 하면서 현실적으로 처음 생각하시는 목표가 1억 원을 좀 모아보자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월급 받은 거 아껴 쓰고 해도 1억 원을 모으기가 정말 어렵죠.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부업을 하거나 사업 아니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를 좀 하시겠죠. 그런데 언젠간 사업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뭘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를 하는 건 절대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직장 밖을 나올 때는 최소한의 이 내가 먹고 살 돈이 계속 나오는 수단을 마련해 놓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이나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업으로 수익을 늘리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투자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수익을 얻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이렇게 손가락 빨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업으로 수익을 눌려야 그 돈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거죠. 이 부업에 관해서는 차차 영상을 올려볼 테니까 한번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배우고 저도 하고 있는 그런 수익 늘리는 방법을 영상으로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제가 했던 방법은 저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급을 한 200만 원 받고 생활비 쓰고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해봤자 얼마나 크게 벌겠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이 200만 원이었지만 단기간 내에 돈을 벌려면 해야 했던 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요새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시간 레버리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레버리지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돈 레버리지이고 이제 시간 레버리지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간 레버리지는 이 시간과 돈을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시간을 내 돈으로 구매하면서 내가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리고 효율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좀 직장인이실 텐데 직장인은 월급을 왜 받을까요? 나의 시간을 회사에 갖다 바치면서 회사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월급인 거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 레버리지라는 것을 이 직원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거죠. 저는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중인데 제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서 20만 원을 벌면 제가 시급이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최저 시급을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제가 돈을 더 벌려면 저희 소득 대비 단가가 좀 낮은 업무, 그러니까 단순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을 10,000원 주고 고용한 후에 저는 조금 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시급을 25,000원에서 10,000원 빼고 이 15,000원보다 더 벌 수 있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그냥 월급을 200만 원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이런 시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부업을 했다면 외주 같은 것을 주면서 시간 레버리지를 발생시켰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던 레버리지는 바로 돈 레버리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았고 그걸 토대로 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닫고 느끼는 건 이 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을 하는 것은 절대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할 일이 없고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적당한 대출을 받고 하는 투자는 저는 부동산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좀 아무 생각 없이 겁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했던 게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모으는 계기는 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미수 쓰고 선물 옵션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게 투자의 고수라면 모르겠지만 투자의 고수라면 이걸 볼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검색도 안 하시면 됩니다. 아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좀 싫은 사람, 이렇게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그 사람한테는 저 선물 옵션으로 돈을 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좋은 복수 방법도 됩니다.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제 생각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저명하신 분들이 쓰신 수많은 책에서 말해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피터 린치라는 분도 하신 얘기예요. 주식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1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고 느꼈던 건 우선은 소득을 먼저 높이고 거기서 나오는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부업 같은 것을 하면서 소득을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자산을 만들고 싶다면 투자하는 방법을 공부해서 익히자 이게 아니라 소득을 먼저 높인 후에 투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는다가 제가 한 3년이란 시간 동안 배우고 느낀 바였습니다. 왜냐면 내가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돈을 잃을 때도 있는데 소득이 높으면 시드머니를 금방 모아서 다시 투자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소득이 높으면 어울리는 사람들도 달라져서 그분들에게 또 얻는 정보도 되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제가 그 중소기업을 다닐 때처럼 월급이 200만 원이면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만하고 생활비로 얼마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질이 계속 낮은 상태로 지내면서 이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운이 좋으면 모를까 투자가 망하면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삶의 질이 계속 낮은 상태로 지내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우선 좀 높이고 지출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여윳돈이 되게 큰 규모가 되게 만든 후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득이 늘었다고 씀씀이도 커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1억 원을 좀 벌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월급을 200만 원 받았지만 이제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따로 생활비를 지출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는 있었는데 그런 회사는 이제 서울로 제가 가야 했기 때문에 자취를 하면 돈 지출이 클 거라 생각해서 조금 더 연봉은 낮지만 천안에 있는 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친구들도 좀 서울에 많고 단순히 제가 노는 거에 좀 중점을 두었다면 저는 서울에 있는 기업을 택하는 게 맞지만 저를 제가 돌아봤을 때 저는 이렇게 술 먹고 노는 유흥보다는 돈 모으는 걸 조금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 한 200만 원 받는 것 중에 50에서 한 80만 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제가 은행 적금과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맨날 안 쓰고 돈만 모은 건 아니고 중간에 제가 해외여행도 간 적도 있어서 그런 달에는 주식 투자를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19년도에 한 1년 동안 일하고 보니까 대략 한 1,300에서 1,400만 원 정도 이 돈이 주식 계좌에 있었습니다. 소득이 되게 높으신 분이 보실 때는 이게 되게 적은 금액이죠. 누구는 한 달 만에 1,000만 원씩 모으는데 저는 1년 동안 모은 금액이니까 되게 사실 낮은 금액이죠. 그래서 소득을 우선 높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서 그 1년간 모은 돈에 추가로 제가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2020년도에 주식 종목을 몇 개 골라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거나 신용 미수 투자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1년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1,000만 원인데 빚을 내서 3,000만 원을 합쳐서 4,000만 원이라 치고 근데 이걸 다 잃으면 이걸 다시 갚고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대략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년이 지나서 나이 수중에는 3,000만 원이 모인 걸까요? 아니요, 그냥 빚 갚고 빵원이 이제 되는 거예요. 무리한 투자를 안 했다면 그 4년이란 시간 동안 더 돈을 모으고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그런 것에 투자를 했다면 복리로 돈이 더 구르고 4,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모여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버리는 시간이 4년이 아니라
한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날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마음고생은 더 추가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시고 돈 잘 버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1억을 벌었던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에 저는 왜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했냐면 그 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 자기소개서를 할 때 기업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보잖아요. 이제 가서 보면 기업들이 다 이렇게 비전 2020 해서 2020년을 목표로 생산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좋은 성과를 2020년도에 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기업들이 뭔가 결과물을 내고 이렇게 공시도 좋고 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면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저의 그냥 좀 뇌피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으로 주식을 했고 1월 달에 미래 좀 지향적인 기술을 가진 산업들과 대기업들을 좀 주식으로 샀었습니다. 뭐 배터리 분야에서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당시에 좀 미래 발전할 만한 회사 주식들을 샀어요. 그리고 실제로 운이 좋게 결과가 좋았죠. 1월 말쯤에 한 3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저의 한 4달치 월급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1월 한 중순쯤부터 코로나 소식이 들리면서 주식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지 하면서 좀 생각을 하다 이거는 역병이라 한동안 좀 힘들겠다 싶어서 주식을 다 팔고 당시에 이제 인버스 곱하기 2, 곱버스라고 하죠. 이거를 당시 한 6,000원 정도일 때 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2,000원까지 갔죠. 근데 2월인가 그 3월 달쯤에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이게 다시 10,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버스 주식을 다 팔고 다시 일반 주식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Don't fight Fed. 정부와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뭐를 살까 하다가 당시에 이제 원유가 러시아 정부가 뭐 감산인가 한다고 하면서 50달러인가 하던 게 2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좀 원유 검색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유명한 좀 원유 관련 유튜버신데 천수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렇게 글을 계속 쓰셨는데 그 글을 저는 이제 구글 검색을 하다가 보다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분석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이분이 쓰신 글을 보고 구경을 하다가 알게 된 기업이 오비니티브라고 OVV라는 회사를 알게 되거든요. 그게 당시 한 3달러 정도 됐고 지금 아마 한 30달러 정도 될 거고 그게 한 몇 달 전만 해도 한 50달러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사고 이거로 많은 이익을 저도 봤습니다. 중간에 조금 팔고 뭐 대출 받은 것도 갚고 그 다음에는 뭐 테슬라도 당시에 조금 샀고 또 이것저것 많이 샀었어요. 그러다 또 크게 번 게 당시에 QS라고 해서 퀀텀스케이프인가? 이게 아무튼 뭐 빌 게이츠가 투자한 배터리 회사라 그래서 한 20달러 정도 하던 게 산지 얼마 안 돼서 110달러까지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시에 100달러 조금 넘었을 때 팔고 그 다음에 또 자잘자잘하게 이것저것 샀었습니다. 그때 2020년도 당시에는 뭐를 사든 몇 배씩 오르는 게 많아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2억 원까지는 안 되고 1억 원 조금 넘게 벌었었던 것 같아요. 대출금도 다 갚고요. 아무튼 그렇게 벌어서 기분이 되게 좀 오묘했습니다. 회사를 좀 힘들게 못 빠지게 1년 동안 다녀서 1천만 원 조금 넘게 모았는데 20년도에는 1년 만에 1억 원이 넘으니까 이게 좀 뭔가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계속 잘 굴리고 있느냐는 아니죠. 네, 이제 제가 주식이 어떻게 반토막이 나는지 연봉이 뭐 대략 한 3천만 원이 되는데 21년도에는 1년 만에 8천인가 9천만 원을 어떻게 날리는지 한번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 좀 돈을 벌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좀 시드머니가 커야 돈을 벌 때 팍팍 버는구나. 돈이 돈을 번다. 이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돈 규모가 크면 잃을 때도 크게 잃겠죠. 이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되었든 내가 소득이 높아야 그러니까 월급 200만 원이 아니라 소득이 높아야 손해를 봐도 빨리 손해를 못 보고 다시 시드머니를 모으고 다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은 산업은 좀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부업을 해보자 했습니다. 이제 부업을 하다가 그게 이어져서 지금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좀 느낀 건 소득을 먼저 높이고 그 소득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좀 쌓자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럼 다음 영상은 어떻게 나는 주식으로 1억을 나눴느냐를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온라인 부업 영상도 계속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